다정한 남각정 다락방 TV입니다. 오늘도 저의 다락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공기업 임원까지 하셨고 물려받은 재산도 많아서 성장기에 돈 걱정 없이 하고 싶은 것은 다 하고 살 수 있었습니다. 여자는 사범대에 가는 게 좋다고 추천하셔서 언니도 그랬듯이 저도 교사 자격증을 받기 위해 사범대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생 실습을 마칠 즈음 정략 결혼을 위한 맞선을 보게 되었습니다. 맞선남의 집안은 수백억이 넘는 부유한 집안이었고 시어머니는 예술재단 이사장을 맡고 계셨습니다. 그는 해외 유학을 다녀와서 금융권에서 일하고 있는 서글서글한 성격의 호탕한 남자였습니다. 저희는 양가의 허락을 받았고 전 연애 실패로 힘든 대학 시절을 보냈기에 고민 없이 결혼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저희는 몰디브로 보름 동안 신행을 다녀왔고 48평 아파트에 신혼살림을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성격도 재미있고 어쩜 이렇게 순둥순둥하고 식성도 좋을까 할 만큼 너그러운 남자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깜빡한 것은 이 남자가 종갓집 장남이자 종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돈이 그렇게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시어른 생일은 꼭 집에서 차려야 했고 며느리 손으로 차린 상이어야 해서 전 유명한 요리 선생님 밑에서 3년간 꼬박 요리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대놓고 아들을 낳아야 한다면서 아들을 못 낳으면 유산을 한 푼도 주실 수 없다는 엄포를 놓으셨는데 전 처음에 너무 충격을 받아서 일주일 동안 물 한 모금 마실 수 없었습니다. 저희는 허니문 베이비를 갖게 되었고 양가의 관심 속에 아기의 성별이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러나 허망하게도 딸을 낳았고 약간의 기형이 있어 수술까지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성장기가 지나면 2번의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 자체로도 슬펐는데 시댁은 아들은커녕 몸도 성치 않은 아기를 낳았다는 이유로 절 대놓고 무시하면서 온갖 일을 핑계로 불러내어 가사노동을 시켰습니다. 철마다 7가지 이상 김치를 담그면서 장 담그고 시간장 내리는 것까지 배워야 했습니다. 저도 요리를 좋아했고 관심이 없는 건 아니었지만 제 몸 상태로는 무리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허약했던 체질이라 시댁에서 요구하는 대로 모든 일을 다 할 순 없었고 나중에는 도저히 아파서 못하겠다면서 들어 누워버렸습니다. 그러자 그때부터 남편과 불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딜 가도 시조카나 시누이, 시동생과 함께 올 걸 그랬다면서 아쉬워하던 그의 말이 그제서야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안 그래도 술 좋아하고 친구 좋아하는 남편은 그때부터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일행이나 대리기사의 도움으로 집에 겨우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제일 이해가 안 갔던 건 시댁에서 용돈을 달라고 하시는 거였습니다. 돈이 너무 많아서 다 쓰고 가시지도 못할 텐데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게 자식된 도리라는 겁니다. 매달 80만 원을 송금했는데 남편 월급이 300만 원이던 시절에 적은 돈은 아니었습니다. 아파트를 사주시고 인테리어 비용 수천만 원을 주셨던 것은 고맙지만 평생 용돈을 달라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명절이나 생신 때면 저희도 100만 원을 드리는 거라 용돈하고 겹치면 그달은 정말 빠듯했습니다. 그리고 시댁에서 시키는 대로 움직여야 해서 직장은 다니지 말라고 못 박으셨습니다. 아이가 어렸기 때문에 베이비시터를 쓰면서 일을 하고 싶었지만 절대로 돈을 벌지 말라고 경고를 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시댁의 꼭두각시로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남편의 행동이 뭔가 수상쩍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필 그때 둘째를 임신 중이었는데 여자의 촉이란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핸드폰을 꼭 들고 다니고 매일 늦고 주말에도 외출을 해서 새벽에나 들어왔습니다. 첫째인 딸과 놀아주기는커녕 아예 이웃사람처럼 얼굴 보기도 힘들었죠. 돈은 꼬박꼬박 가져다 주었어도 전 마음의 상처가 점점 커갔고 그를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친정 언니의 도움으로 사람을 써서 남편의 뒤를 캐기 시작했습니다. 파고 또 파다 보니 엄청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상간녀가 있었고 그 여자를 같은 직장, 같은 부서에 계약직으로 취업을 시켜주고 오피스 와이프처럼 지내고 있다는 것을요. 전 그날로 실신해서 응급실에 실려갔고 유산을 할 뻔했습니다. 차마 내색을 하기 어려웠지만 임신 중기가 다가오니 결정을 해야 했습니다. 여기서 이혼을 하고 낙태를 해야 하나 눈물 어린 고민이 시작되었습니다. 친구들과 친척의 부러움을 사는 완벽한 결혼이었는데 제가 이런 끔찍한 사연의 주인공이 될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전 친정 언니에게만 이 사실을 알렸고 의논을 했습니다. 지병이 있으신 친정 부모님이 이 사실을 아시면 쓰러져서 돌아가실 수도 있었으니까요. 언니는 이혼을 긋고 말렸습니다. 헐몸도 아니고 임신 중이라 이대로 이혼을 하면 제정신으로 살기 어려울 거라면서 아이를 낳고 제대로 소송을 해서 재산 분할을 받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법적인 문제는 형부가 변호사라 도와주겠다면서 일단은 출산까지 건강관리를 잘 하라는 말을 했습니다. 임신 중이라 정신과 약도 먹을 수 없어서 수면제도 없이 일주일에 몇 번씩 밥을 지새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한 사실은 남편이 그 상간녀에게 아파트를 전세로 얻어두었다는 겁니다. 그걸 알게 되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렸지만 모든 사실을 묻어둔 채 아이를 낳았습니다. 병원에서 알려준 대로 딸이었습니다. 저에게는 금쪽 같은 자식이지만 이미 마음이 떠난 남편과 아들을 고대하던 시댁을 제 편으로 만드는 건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그 대신 시아버지가 애 낳느라고 수고했다면서 1,000만 원을 주셨고 유산은 물려줄 테니까 염려 말라고 하셨습니다. 제 가슴에 피멍이 든 것에 비하면 은혜롭지도 않았지만 그래도 감사하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남편은 거의 무표정으로 병원에 와서 아이를 한번 안아보고 집에 가버렸습니다. 아마 그때 얻는 산후 우울증으로 전 몇 년간 마음고생을 심하게 했습니다. 전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습니다. 산후조리로 석 달을 보낸 후 증거를 더 적극적으로 모았고 봐서는 안 될 남편의 문자 메시지를 보았습니다. 이혼하면 우리 결혼하자. 조금만 기다려줘. 두 아이의 아빠라는 사람이 할 소리는 아니었습니다. 그 상간녀가 사는 아파트 도어락 비번을 알아내어 실내에 CCTV를 곳곳에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타고 다니는 차 안 블랙박스 칩을 매일같이 확인해서 백업해두었고 직장에도 사람을 써서 두 사람이 사무실 외에 옥상이나 휴게실, 숙직실에서 스킨십 하는 것까지 다 제 핸드폰으로 동영상이 전송되도록 설치를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인 형부와 일을 진행했습니다. 상간녀를 만나 꿈 깨라고 하면서 그동안 내 남편과 놀아줘서 고맙다고 10,000원짜리 50장 한 다발을 얼굴에 뿌려주었습니다. 남의 꽃밭 탐내면 어떻게 되는지 똑똑히 보여줄게. 젊은 세월 낭비하고 돈 한 푼 못 건지게 될걸? 그동안 애썼어. 그제서야 시댁에서도 알게 되시고 남편은 놀라서 저더러 미친 거 아니냐며 매달렸습니다. 저는 다투다가 남편이 저에게 뺨을 때리고 밀치며 집안 가구를 부시는 것을 그대로 다 사진으로 남겼고 언어폭력 또한 다 음성 녹음을 해두었습니다. 응급실에 가서 상해 진단서를 발급받아 형부에게 건넸습니다. 시댁에서도 저에게 소를 취하라면서 재산을 미리 증여해주겠다고 설득 아닌 회유를 하는데 전 그것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참고 산 세월과 참았던 분노를 다 터뜨렸습니다. 시댁에서는 큰돈을 주고 대형 로펌의 변호사를 붙였습니다. 하지만 명백한 증거 앞에서는 아무리 수를 쓴다고 해도 어쩔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남편의 이런 구린 행동들을 조용히 해주는 것으로 큰 금액을 받고 마무리하게 되었고 시댁에서는 처음으로 저에게 미안하다며 잘 살라고 하셨죠. 남편은 그 일 때문에 직장에서 해고되었고 상간녀도 마찬가지 신세가 되었습니다. 전 딸 둘과 33평 신축 아파트에서 새살림을 꾸렸고 제가 관심 있어 하고 오랫동안 배웠던 도예 공방을 차려서 적지 않은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옥 같은 삶 속에서 인내하고 견뎠던 제 자신을 격려해주고 싶습니다. 지금 행복하고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이대로 아이들과 열심히 살 생각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